미국에서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폭력의 총격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대혼란 속에서도 상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효과, 대번의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작성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동력으로 당면한 위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살아날 경제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와 증시의 향방, 또 우리에게 미칠 포괄적인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총격도 있었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결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도 확정지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각국 정상들하고 이제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는 불복하나 유혈 사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후에는 또 그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혈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이제는 이제 바이든 당선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대다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면 초과에 몰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승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논란이 됐던 발언 짚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서 애국자라고 말을 해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여겨지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 내에서의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를 이번 사건 이전에 이제 지지도를 보시면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우선 이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리스트에 이제 1위에 오르는 등 바이든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지표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록 선거에 지기는 했습니다만 바이든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가장 많이 이제 받은 그런 상황이죠. 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트럼프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 그런다면 지지층을 유지하고 싶을 욕망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지 계층이 유지되면 정치 생명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거기 때문이겠죠. 예, 선거에서는 졌지만 아직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들은 확실히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이유를 도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속내가 어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어제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재부상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제는 트럼프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임기가 2주 남짓이에요. 2주 남짓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주 남았기 때문에요. 탄핵을 한다고 하면 의회로 소집이 돼야 되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절차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것도 2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는 불복하지만 평화롭게 정권 이체는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이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권 이체마저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정권 이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후에 이제 정권 이체가 이루어진 뭐 어떻게 되든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이런 정치적 혼란에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인 대응책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말씀하신 대로 2주 남짓 탄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시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명을 씌우는 예. 낙인을 찍는 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증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뉴욕 증시가 많이 짓눌려 왔던 것도 있었던 부분인데 어제 의회 난입이 있었고 또 동시에 바이든 당선인의 그 승리를 확정 지었고 오늘 뉴욕 증시 결과를 보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극단주의자들은 사실은 뭐 미국 역사상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항상 존재해 왔었습니다. 뭐 이게 비슷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 이제 극단주의자들의 이제 테러 사건은 이제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이 저는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의 극단주의자가 미국에 영향을 줬던 사건으로는 우리가 가장 크게 기억할 수 있는 게 9.11 사태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줬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요. 네. 9.12 사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만 회복도 굉장히 빨리 일어났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증시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증시의 랠리, 이것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침체돼 있던 실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속속 들려오는 이제 치료제의 뭐 임상 실험 소식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이제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은 이제 그 지난 2020년 3월달 이후로 펼쳐졌던 미국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 그로 인한 유동성 확대, 네. 이런 이슈와 같이 더불어서 증시의 랠리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본에 이제 정치적인 마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호재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은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백악관이 바뀐 건 당연하고 지금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의 어떤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이 앞으로 미국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세 정책이라든지 또 증시에 여기에 반응하는 것도 이전과는 참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시의 랠리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되게 실물 경제 회복은 아직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이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은 이제 증시와 금융시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나머지 실물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정부 부분, 즉 재정 정책하고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공화당과 좀 굉장히 다른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주로 감세 정책 그리고 시장의 규제 완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면요. 민주당은 정부 지출의 증가 혹은 복지 정책의 강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정부를 더 선호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레이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세 정책을 통해 갖고 1980년대 호황기를 구가를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마 케어 같은 굵직한 정부 지출, 복지 프로그램, 정부 지출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 안전판을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증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 정책의 근간에는 법인세 인상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정부 지출 혹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이면은 증세 정책이 먼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실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제 재정 확대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증세 정책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인가 보여지고요. 네. 자, 우리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실물 경제 얘기까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전에 연초에 신년사에서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라는 것,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지난 3월달 이후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배 넘게 이제 올라온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물 경제 회복세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가 이제 괴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증시는 사실은 뭐 미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기업의 미래의 현금 흐름은 현재의 가치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윤을 추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영향을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2019년도 말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무역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 이제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해서 네. 굉장히 힘들었다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세계 무대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제 보호 무역 조치보다는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회복세가 보이지 않겠지만 앞으로에서는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